안녕하세요.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크리스마스 특집 190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좀 해주세요, 좀.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지금 원투펀치가 4살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초를 4개. 크리스마스가 네 번째 맞이하는 거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저는 사실 정신 연령이 한 4살쯤 되기 때문에 네, 이 초가 맞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한번 꺼주시죠. 폐활량이 최근에 어떠신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폐활량 아주 안 좋습니다. 네. 오, 살아 있으시군요. 네. 다행입니다. 네. 괜찮으십니다. 네, 다행이에요. 다행. 그래도 저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로. 저희가 이제 2015년을 하나하나 결산해 가면서 지금 연말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요, 일부에서 뭐 국내 축구 이슈도 있습니다만, 국내 축구 대신 이번 한 해를 가장 빛낸 우리나라 선수. 네. 국내 선수니까 국내 뭐 그렇게 볼 수 이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있죠. 네. 하지만 이 선수가 이제 해외파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어느 범주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선수입니다. 석현준 선수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한 의원님과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현준 선수 올 한 해가 뭐 팬들이 아시다시피 아약스 무대에 도전해서 유럽 무대를 계속 거치면서 여러 팀을 다녔습니다만 부상 없이 2015년을 자신의 프로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또 꾸준하게 활약을 하면서 가장 좋은 또 기여도를 팀에 보여줬던 그런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석현준 선수의 어떤 발목을 조금씩 잡아왔던 게 어린 시절부터의 좀 부상이었는데 그렇죠. 특히 네. 가장 안타까웠던 시기가 사우디 그 알아흘리 갔을 때 그때 사실 또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포르투갈 리그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포르투갈에서 지난 시즌부터 성공 시대를 썼고 지금은 포르투갈에서는 정말 손꼽히는 공격수가 돼서 포르투갈 최고의 명문들이 탐내는 선수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지금 녹화 기준으로 포르투갈 리그 득점 2위. 네. 최근에 뭐 이적 협상도 벌이고 있다는 기사들이 있는데 포르투갈 명문 클럽들이 또 노리고 있는 이 석현준 선수입니다. 이 석현준 선수의 소속팀이 지금 포르투갈 리그 비토리아 세투발이란 클럽인데 이 세투발은 팬들에게 약간 낯이 익은 클럽이죠. 네. 과거에 뭐 정재권 선수가 잠깐 가서 뛴 적도 있고 또 김병석이라는 선수가 가서 활약을 한 적도 있는데 이 석현준 선수 현지에서는 뭐 네덜란드 시절부터 유럽에서 그 영상들을 보면 코멘테이터가 쑥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쑥쑥 자라라고 아마 코멘테이터들이 그런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지금 올 시즌이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에서 이제 전성기로 가는 시작점이 되지 않나 라는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석현준 선수가 91년생입니다. 축구 팬들 중에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신갈고등학교 용인축구센터 소속의 이 신갈고등학교 3학년의 나이에 무작정 유럽으로 가서 아약스의 당시 마티뉴얼 감독에게 가서 팬인 척하고 사진 한번 찍고 1분만 얘기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어쨌든 허락을 받아내서 잠깐 테스트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약스에 입단을 한 거의 뭐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팬들 사이에서 석현준 선수에 대한 기대가 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좀 검증되지 않은 선수가 무작정 찾아왔는데 아약스라는 큰 클럽에서 받아들인 데는 아무래도 뭐 기본적으로도 어떤 원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장점을 분명히 봤겠죠. 그렇죠. 일단 신체 조건이 좋은데 그렇죠. 스피드가 있고 드리블이라든가 또 양발 킥 능력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그 아약스의 어떤 눈높이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뭔가 잠재성은 있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아약스라는 클럽 자체가 그런 선수들, 어린 선수들을 잘 발굴해서 또 키우는 데 장점이 있는 그런 클럽이기 때문에 팬들도 기대를 했습니다. 190cm의 큰 키에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고 그런 한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점들, 양발도 잘 쓰고 그런 원석으로서의 이미지를 아마 높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선수가 뭐 요즘으로 치면은 스토크시티의 아르나우토비치 같은 키 큰 선수, 키 큰데 뭐 이렇게 돌파력 있는 윙어처럼 활약하는 그런 유형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석현준 선수도 그런 유형으로서 좀 커주기를 팬들도 바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아약스 2군에서는 좀 활약이 됐습니다만 1군에서는 자리를 못 잡았고 그 당시 아약스의
공격진이 좋았죠. 워낙 화려했죠. 네. 수아레스를 비롯해서 워낙 일부 멤버들이 탄탄했기 때문에 거기 끼어 들어갈 뭐 사실 상황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아약스에서 나온 이후에 네덜란드 리그 흐로닝언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려고 좀 하다가 또 부상을 당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 석현준 선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포르투갈 클럽으로 다시 마리티모란 클럽으로 갔다가 또 아시아 알 아흘리라는 클럽으로 또 가는 사우디에 그때가 조금 불운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때도 계속 중간중간 한 시즌을 풀로 못 채우고 잦은 부상이 이제 섞이면서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확 폭발할 만한 그러한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포르투갈 리그로 또 복귀를 하게 되면서 나시오날이라는 클럽에 갔다가 그리고 현재 소속팀인 이 비토리아 세투발 두 시즌째를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 시즌의 활약을 보면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해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봤을 때 경기도 지금 거의 모든 경기를 나서고 있고 원석의 이미지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세공 단계를 거치고 있는 단계 아닌가. 그래서 도로 포장을 할 때 이제 돌들을 좀 걷어내고 이제 아스팔트를 좀 씌울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일단 뭐 리그 골수로만 따져도 지금 뭐 공동 2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컵 대회 골수까지 하면은 이미 두 자리 골이 10골이 됐죠? 됐어요. 네. 이미 10골이 되는데 지난 시즌 나시오날과 비토리아 세투발을 이제 오가면서 넣었던 골도 10골. 그리고 지금 이미 또 10골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해외파 공격수로서는 또 좀 기록적인 것이 두 시즌 이상 연속으로 두 자릿수 골을 넣은 공격수가 사실 차범근 감독과 손흥민 선수밖에 외에 없어요. 없었죠. 물론 차범근 감독은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했고 손흥민 선수도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뭐 3시즌 이상 두 자릿수 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론 포르투갈 리그가 그거보다 랭킹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두 시즌째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골들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스펙테큘러한 골들이 많죠. 상당히 다양한 득점 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른발 강슛, 뭐 왼발, 뭐 헤딩골도 있고, 그렇죠. 뭐 골 중에는 뭐 주워 먹기도 있고 또 상대 또 동료에게 주워 먹으라고 어시스트 해준 그렇죠. 장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아주 공격적으로 다방면에 지금 활약과 골들을 터뜨려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또 석현준 선수의 올 시즌을 더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석현준 선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 외에 이제는 이제 경기를 많이 소화하면서 전체적으로 게임을 풀어가는 능력도 이제 향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풀타임 경기를 포르투갈 리그를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본 경기 그리고 또 골 장면을 위주로 봤을 때는 정말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이 컵 대회에서 넣었던 강력한 왼발골을 비롯해서 또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이 장면도 보여줬었고 아카데미카전이었고 아까 그 컵 대회 말씀은 최근에 그렇습니다. 히오아베전, 히오아베전과의 컵 대회에서는 또 왼발 중거리 슈팅을 넣었었고 또 리바운드된 공에 대한 헤딩골 그리고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동료의 패스를 받아서 밀어 넣은 골들 심지어는 오른발 프리킥골. 약간 먼 거리인데도 프리킥으로 아주 멋진 골들이 있었고 또 신체 조건을 활용해서 크로스가 된 상황에서의 헤딩골. 또 돌파를 해서 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제치고 넣는 골. 아주 여러 가지 형태의 골들을 넣으면서 발, 또 머리, 또 침투에 의한 스피드, 드리블 돌파 여러 가지가 아직도 뭐 잠재성이 많고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다양한 형태에서 장점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현준 선수의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부터의 최대의 강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지컬이 좋은데 신체 조건이 그 정도로 큰 공격수로서는 일단 스피드가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가속을 붙였을 때 일단 볼을 받고 나서 자신이 가속을 붙여서 나가는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 윙어를 방불케 하는 그런 또 드리블 돌파를 보여주거든요. 여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양발 중거리포가 모두 이제 강력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뭐 이 선수의 플레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어려서부터 시원시원했습니다. 정말 시원시원하고 뭔가 파괴적이고 수비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어떤 종적인 움직임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국가대표급 자원 공격수들 가운데에서도 거의 뭐 석현준 선수가 분명히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이렇게 득점 장면뿐만 아니고 일부 경기를 봤던 풀타임 경기에 뛰는 양을 봤을 때는 체력도 괜찮다. 네, 활동량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요즘 저 포르투갈 리그에서의 클럽은 전방 압박을 그렇게 강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또 네덜란드에 있을 때는 감독의 주문에 의해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할 때는 또 그 스피드를 활용해서 또 할 때도 있었고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어시스트를 하는 장면 보면은 뒤에서부터 2선으로 내려와서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네, 그런 장면에서 동료의 득점을 도우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사실 이런 장점들만 뭐 있느냐 의문점이 드는 게 과연 그런 포르투갈 리그가 네, 지금 아주 2시즌 연속 2자릿골을 지금 넣고 있고 아직은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시즌 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네. 상당히 좋은 페이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포르투갈 리그를 보면 팬들이 아시다시피 스포르팅 리스본이나 벤피카나 포르투 이 세 팀을 제외하면 나머지와의 경기는 유럽에서도 레벨이 좀 떨어지는 정도의 그런 경기력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의문을 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말씀을 이제 약간만 드리자면 포르투갈 리그가 그러니까 뭐 2000년대 한 초반 뭐 중반 뭐 조세 무리뉴 감독 포르투에 네, 있고 뭐 그럴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 중상위권 클럽들도 만만치 않은 클럽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포르투갈 리그도 아시다시피 재정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어떤 중하위권 클럽들의 선수단 구성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현준 선수 같은 경우도 구단이 좀 원해서 사실 사우디 리그로 갔던 그렇죠. 적이 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은 구단이 이적료를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중동이나 이런 데서 이적료를 좀 좋게 제시를 하면 선수를 오히려 좀 밀어내는 경향마저도 있습니다. 그게 스페인에서도 아주 재정이 나쁜 클럽들도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포르투갈도 지금 예외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예전 한 15년 전, 뭐 10년 전 이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사실 포르투갈의 중하위권 클럽들의 수준이 좀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포르투갈 리그는 벤피카와 포르투가 거의 이제 이른바 팬들이 얘기하는 신계. 네. 예, 그리고 스포르팅 리스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은 성적이 좋은데 준신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세 클럽 정도가 다른 클럽들과는 좀 확연히 차이를 보이면서 여기에 이제 석현준 선수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나머지 이제 중하위권 클럽들의 경기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은 상황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석현준 선수가 이보다 조금 더 타이트한 상황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대로 벤피카라든가 스포르팅 리스본이라든가 이런 클럽들로 가게 되면 챔피언스 리그나 또 유로파 네. 리그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외국 팀과 만났을 때는 오히려 좀 더 타이트한 수비 상황을 맞부딪히게 될 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포르투갈 중하위권에서 벌어지는 경기들을 보면 조금은 수비가 느슨한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압박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방 압박이 그렇게 가열차지 않은 그런 경기들도 많기 때문에 석현준 선수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조금 가만히 되고 이제 조금 더 타이트하고 수준 높은 팀들과의 경기에 있어서 대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더더욱 요번에 저는 좀 이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면은 포르투갈 리스본 또 벤피카의 홈 경기만 뭐 3만 명 이상, 많게는 5만 명 이상 관중들이 많고 나머지 팀들 간의 홈 경기는 뭐 3천 명 거의 뭐 3천 명에서 그렇죠? 5천 명 수준의 관중이 많지가 않은 그런 썰렁한 분위기에서 경기들이 펼쳐지더군요. 구장 그래서 자체가 작은 구장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라운드 보아비스타전 같은 경우도 경기를 이렇게 보면 K리그보다는 기술적으로 선수들이 조금 올라가 있는 단계인 건 맞습니다. 중하위권 팀들이. 하지만 뭐 경기의 속도나 선수들의 좀 악착 같은 수비 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약간 느슨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준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석현준 선수의 경쟁력은 사실은 아직은 좀 단정하기는 좀 이르고 조금 더 높은 팀에 가서 강한 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나 거쳐야 되는 그런 두 번째 단계가 남아있다. 그래서 한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나오는 포르투갈 명문 클럽의 어떤 뭐 이적 요청,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이제 91년생이니까 한 뭐 벤피카나 스포르팅 리스본이나 이런 클럽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네. 거기서 조금 경쟁력을 더 갖추고 그 이후에 다른 뭐 빅리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루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벤피카든 스포르팅이든
그 포르투갈 뭐 최고 레벨의 팀들에 가는 거를 당연히 이제 적극 찬성을 하는데 다만 이제 여기는 가게 되면 경쟁자들은 좀 무서운 선수들이 그렇죠. 있기는 네. 해요. 그런데 이제 석현준 선수가 궁극의 어떤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결국 벤피카라든가 스포르팅에서의 수준의 어떤 공격수들과의 경쟁에서는 역시 또 투쟁을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경기의 속도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현준 선수의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사실 장점이 많습니다만 경기를 읽는 속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느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와서 미드필더 플레이를 할 때 그럴 때 좀 기술적인 세밀함,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직은 뭐 팀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도 맡고 본인은 뭐 사실은 윙어 역할도 네. 왼쪽 역할도 맡은 적이 있고 오른쪽 역할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특성이 윙어로서 윙포드로서 적합한지 최전방으로 해서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부분에 적합한지 그런 부분도 아직은 이제 하나의 과도기 단계를 또 거치는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포스트 플레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네.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석현준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에는 아직은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의 성향 자체가 밀고 들어가고 뭔가 부수고 들어가고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재능을 많이 발휘했지 사실상 전문적인 어떤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원톱으로서의 그런 성향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석현준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경쟁을 할 때는 이 문제가 이제 조금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정엽 선수와 예를 들어 좀 비교를 할 때 석현준 선수가 어떤 킥 능력이라든가 파괴력 상대 수비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어떤 순간적인 돌파 능력 이러한 것 부분들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봤을 때 이정엽 선수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엽 선수가 아마도 이제 슈틸리케 감독의 또 다른 황태자 그렇죠. 한 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정엽 선수가 갖고 있는 거는 등진 플레이, 그렇죠. 등지고 받으면서 볼을 지켜주면서 또 주변 동료들에게 나눠주고 소위 원톱의 포스트 플레이어 역할을 하면서 어떤 주변 동료들과의 유기적인 플레이를 엮어가는 데 있어서는 또 이정엽 선수가 재주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석현준 선수가 만약에 이런 플레이까지도 이정엽 선수를 이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사실은 포스트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그렇죠. 스타일을 네. 약간은 더 장착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석현준 선수는 동적인 상황에서는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볼을 일단 자기 것으로 만든 이후에 가속을 붙였을 때 치고 나간다든가 이럴 때는 수비수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석현준 선수가 조금의 약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 등진 상황에서 정적인 상황에서 볼을 받았을 때 그것을 오래도록 지켜낼 수 있느냐. 네.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상황에서의 터치는 오히려 석현준 선수가 동적인 상황에서 볼을 받을 때의 터치보다 약간 불안정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서부터 원톱 포스트 플레이어로서의 그런 성향을 발전시켜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석현준 선수가 이제 이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못할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석현준 선수가 스타일이 1m 90cm면 훤칠하게 이렇게 딱 서 있는 스타일이어야 되는데 경기 중에 보면은 약간 딱 이렇게 앞으로 벌써 전진하려는 그렇죠. 그러한 느낌의 이 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등진 유형의 선수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다른 것만은 분명하고 하지만 대표팀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정엽 같은 스타일이 있고 또 석현준 같은 다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 옵션으로 또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또 장점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앞으로 이제 대표팀이 됐던 아니면 석현준 선수의 성장 과정을 봤을 때도 석현준 선수가 확실히 등지고 있을 때 플레이는 그렇게 많은 스타일은 아니고 많이 움직이면서 공간으로 동료의 어떤 패스를 받거나 또는 측면으로 빠져서 측면 플레이를 하거나 전방에서 이제 상대 공격수 상대 선수를 피해서 거기서 이제 동료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득점을 올리는 박스한 또 스트라이커 역할이나 이런 스타일로 규정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단점들 한현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 선수가 볼을 뭐 등졌던 소유하고 있을 때 보면은 가끔 이제 패스 타이밍, 팀 플레이를 해야 될 때 약간 발바닥을 사용하는 드리블들을 좀 많이 하면서 개인 플레이를 하는 시간이 조금 불필요하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런 단점이 있는 선수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간혹 그런 장면들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석현준 선수가
기본적으로 선발로 뛸 수 있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경기들을 할 수 있는 강팀으로 가서 그러한 축구, 간결하게도 플레이하고 또 팀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그러한 뭐 포스트 플레이 역할, 또 경기 운영 능력에서의 약간 효율성을 갖춘 플레이, 이런 것들에 대한 향상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글쎄요, 석현준 선수의 발전이 앞으로 어느 단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상을 당하지 않고 만약에 순조롭게 포르투갈 뭐 B클럽으로 다시 이적이 되고 쭉쭉 진행이 된다면 20대 중후반 전성기가 되는 나이 때는 잘하면 빅리그에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당장 포르투갈에서 잘하면은 사실은 옆 동네 스페인으로 가기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포르투갈 그 아주 명문 클럽들 말고도 뭐 독일 또 분데스리가 얘기도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석현준 선수가 지금 정도의 성장세면은 충분히 빅리거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관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스포르팅이든 벤피카든 간에 여기서 경쟁을 이겨낼 수 있으면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빅리그 갈 자격은 자동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어진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제리의 그 슬리마니 선수가 네. 있고 슬리마니 선수 또 주변에는 그 장지현 의원 옛날부터 좋아하셨던 그 콜롬비아의 테오필로 네. 구티에레스 선수가 선수. 있고. 네. 여기에 또 같은 콜롬비아의 프레디 몬테로라는 네. 선수도 있고, 잘 아시는 브라이언 루이스 선수가 뭐 측면에서도 뛰었다가 또 포워드로도 그렇죠. 뛰었다가 하는 코스타리카 대표인. 코스타리카의 그 풀럼에 있었던 네. 브라이언 루이스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멤버들과의 경쟁에서 석현준 선수가 만약에 살아남는다 그러면은 이 자체로 빅리그에서 뛸 수 있는 자격증이 어느 정도 저는 주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벤피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벤피카도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도 좋은 승부들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는 발렌시아를 한때 먹여 살렸던 조나스 선수, 그리고 조나스 선수 주변에는 역시 그리스의 미트로글루 선수, 또 역시 아틀레티코에 잠깐 있었던 라울 히메네스 그 네. 멕시코 선수.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어떤 경우에는 가이탄 선수도 또 공격수로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벤피카 역시도 아주 만만치 않은 이 공격수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피카에서나 스포르팅 리스본에서나 예를 들어 공격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멤버들만 보더라도 그것은 곧 빅리그로 갈 수 있는 네. 어떤 충분한 자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기에 보여준 것만 보여주면 지금 뭐 선두는 벤피카의 조나스 선수가 득점 조나스 선수이긴 선수가 바로, 합니다만 득점 선수죠. 바로 그 밑에가 석현준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슬리마니와 더불어서 그렇습니다. 네. 공동으로 지금 8골을 리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컵대회 포함해서도 지금 2자릿골을 넣고 후반기 활약만 일단은 잘 유지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그 전에 뭐 겨울 이적 시장에 깜짝 이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폼만 잘 유지가 되면 분명히 이제 더 한 단계 갈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주전 경쟁이죠. 그 팀을 갔을 경우에 과연 주전 경쟁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아마도 석현준 선수의 장점을 감독들이 보면 이 선수의 장점을 오로지 그쪽 장점으로 살려주려고 하는 감독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윙포드 성향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루나우토비치 같은 성향으로 네,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감독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이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어나 여러 가지 장점도 보일 수 있는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시도해주면서 다른 장점도 보여줄 수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팀과 또 좋은 감독 밑에서 출전 경험을 일단 좀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석현준 선수에 대한 경기를 포르투갈 리그 경기를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는데 저희가 많이 사실 접해보진 못한 상황에서 또 중계가 최근에 되긴 하는데 아주 네. 많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경기들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 그리고 뭐 하이라이트나 여러 가지 포인트를 올렸던 장면에서의 장단점들을 나름대로 좀 풀어서 석현준 선수의 미래까지도 한번 저희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15년 뭐 다른 선수들도 부상 없이 아주 잘 뛴 선수가 있습니다만 힘든 시즌을 거쳐서 올해만큼 도약한 선수, 이 석현준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석현준 선수의 또 한 단계의 발전을 기대해 보면서 석현준 선수 얘기를 해보는 1부였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